18세기 조선의 학자 박지원은 남들이 가난을 부끄러워할 때 오히려 자신의 현실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양반 가문 출신이었지만 가세가 기울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지원은 이 가난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특별한 선택이 그를 역사에 남은 위대한 학자로 만든 첫걸음이었습니다. 박지원의 가난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원래 양반 집안이었지만 정치적 격변과 가문의 몰락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가난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고 특히 양반 계층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원은 이러한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며 가난을 숨기는 대신 그것을 직시하는 독특한 선택을 했습니다. 박지원의 선택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기 어려웠습니다. 양반이면서도 가난을 숨기지 않는 그의 모습은 당시 사회의 관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거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원은 이러한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험은 그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지원은 가난을 핑계로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책과 학문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밤새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깊이 사색하며 자신의 사상을 다듬었습니다. 그는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이러한 태도는 그의 학문적 성취로 이어졌습니다. 박지원은 가난을 숨기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학문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박지원이 가난을 숨기지 않은 선택은 그의 학문적 성취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독창적인 사상으로 실학을 정립했습니다. 그의 저서 열하일기에는 가난한 현실 속에서도 진실을 추구하는 그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박지원은 가난을 숨기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학문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지원의 제자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왜 가난을 숨기지 않으셨나요? 이 질문은 당시 사회에서 당연시되던 관습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제자는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박지원의 태도는 그와 달랐습니다. 이 질문은 박지원이 자신의 철학을 명확히 표현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박지원은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난을 숨기는 것은 진실을 숨기는 것과 같다. 진실을 외면하는 자는 결코 참된 학문에 이를 수 없다. 그의 말은 단순한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박지원은 가난을 숨기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학문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실학 정신의 핵심이었습니다. 박지원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학문과 태도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후대 학자들은 그의 진실성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실학 사상을 조선 후기 가장 진보적인 사상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가난을 숨기지 않고 현실을 직시한 그의 태도는 학문적 성취의 바탕이 되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박지원은 물질적 가난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학자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박지원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외양과 물질적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지원은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와 내내 풍요로움이 진정한 가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가난이나 부가 아닌 진정한 학문과 사상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박지원이 현대에 전하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박지원이 가난을 숨기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것이 진실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양의 가난보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체면보다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선택은 결국 위대한 학문적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박지원의 삶은 진정한 품격이 어디에서 오는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물질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 야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그의 삶은 증명하고 있습니다.